자, 페이지 138페이지에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앞서 배운 게 뭡니까? 워크 1과 에너지의 관계에서 배워왔습니다. 워크 1이라고 불러주네요. 얘는 내가 물체에 힘을 주고 포스는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다면 힘과 거리의 곱으로서 우리는 1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1의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과 거리 단위 미터를 곱한 뉴턴 미터를 쓰기도 하겠고요. 또는 줄이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쌤,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각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면 뒤에 코사인 세타 붙네요. 그래서 워크가 제로가 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특히 힘과 운동의 방향이 수직한 케이스. 다시 말하면 이걸 들어 올리는 거 1이에요. 반면 이걸 던지는 것도 1이에요. 근데 이걸 들은 상태에서 수평만 이렇게 가는 건 1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에너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에너지는 오늘 배울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쓰네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이 P, 자 이렇게 하면서 포텐셜 위치 에너지라는 거 중학교 때는 쓰는데요. 요 P가 포텐셜이라는 뜻입니다. 내재된, 잠재된이라는 뜻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 학력으로 와서 그냥 발음대로 포텐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9.8 mH 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mg, h를 쓰고 있습니다. 즉 지구 중력가속도 g가 평균 9.8m/s 제곱입니다만은 9.8로 쓰면 산수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10m/s 제곱 내지는 그냥 기호로 g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중학교 때까지 가르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면 또 다른 역학 에너지가 있습니까 하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전기에 대한 위치 에너지, 만유에 대한 위치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에너지가 아까 말했던 운동 에너지라든지 위치 에너지 아니면 하다못해 소리 이런 것들도 에너지고 빛도 에너지고 하다못해 열 에너지까지. 참고로 일과 열이 서로 동격이다라는 걸 밝혀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단위에 보면 과학자 이름들이 많이 쓰죠. 뉴턴, 줄, 와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 올리면 뭐가 증가했습니까? 높이가 증가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9.8 mH 이게 증가한 거예요.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런데 이걸 들고 수평을 이동하면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고 운동 에너지 변화도 없어서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힘과 운동의 방향이 수직하다면 한 일이 없거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138페이지에 역학적 에너지 다시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물체가 쑥 날아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벽에 못이 있어. 야구를 충 던져서 이 못을 벽 쪽으로 좀 더 박을 수 있죠. 그때 야구의 질량이 m짜리가 쿵 박았어요. 2m짜리가 같은 속력을 박으면 박힌 깊이가 2배 더 깊어져요. 그래서 질량이 비례하네요. 속력 V자로 와서 쿵 박았을 때 깊이하고 속력 2V, 3V 와서 박은 깊이를 보니까 2배, 3배가 아니라 4배, 9배 많아져요. 속력의 제곱의 운동에너지가 비례해요 하겠습니다. 쌤, 하필 2분의 1로 그 앞에 왜 붙습니까? 여러분들 등가속 운동 공식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등가속 운동 공식 중에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퀄 2AS라는 요 공식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얘는 시간에 대한 정보 쓰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했죠. 양변에 2분의 1m이라는 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제곱 제곱 이꼴
MAS인데요. MA가 뭐지? 그렇죠. 힘 F죠. F 이꼴 MA. 지난주에 우리가 F 이꼴 MA를 여러 번 쓰는 운동 방정식 요것들을 공부해봤는데요. 힘과 이동의 곱이 뭐가 된다고요? 2를 했고 2는 반드시 에너지의 변화량 2분의 1 mv 제곱은 나중 운동에너지 2분의 1 m v0 제곱은 처음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비례상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 겁니까? mg 또는 9.8m은 그 물체의 무게 이 물체에 걸리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질량 m에다가 9.8 곱하면 얘의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1kg이 지구 표면성 9.8 뉴턴인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h만큼 올리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요 h가 높이 h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물체가 있네요. 여기에 놔둬보겠습니다. 예, 스테이플러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요 바닥면을 경계하면 이게 한 높이 한 70cm, 80cm 되나요? 그죠? mg 요 높이 하면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0이죠. 위치 에너지는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문제 풀이할 때 위치 에너지 기준을 주는 문제들이 일단 있고요. 나중에 역학의 전환이라는 역학의 보존을 그런 문제 나올 때 그게 내가 적당한 위치 에너지 기준선을 잡으면 문제가 훨씬 간단히 풀릴 수 있어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역학의 요거까지만 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럼 뭐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배우는 역학의 EP, 자, 이게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이라면, 그치? 탄성계에 대한 포텐셜도 있어요. 이거는 2분의 1 K X 제곱. K는 용수적 상수, X는 변거리 X.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회 파면 지겹도록 문제 풀게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실 거예요. 등등등. 아까도 말했던 전기에 대한 포텐셜 이런 것들이 있거든 하겠다고요. 되겠어요? 페이지 138쪽 역학 에너지라고 하면서 역학 에너지 종류, 운동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 이 두 개가 여러분한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가 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수업할 때는 뭐 음료 먹는 거 좀 하지 말으면 좋아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겨볼게요. 페이지 140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대. 아까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내가 일을 하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면 나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고 그래서 얘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MJH 9.8 mH만큼. 그러면 이걸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네요. 그러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만약에 공기와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위치 에너지 얘는 9.8 H만큼 가지고 있죠. 쑥 내려와서 바닥에 떨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위치 에너지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이지 얼마일까요? 0이었죠.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놓았어요. 속이 점점 빨라지면서 바닥에 떨어질 때 운동이지가 나올 거 같네요. 2분의 1 mv제곱이요. 근데 이 두 개의 가 뭐하다고? 같다는 거예요. 즉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총합은 요 아래 지점에 내려와서 위치 에너지 운동의 총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여기에서는 어떨까? 요 한 부분이죠. 요 높이를 h라 했습니다. 그럼 만약 중간에는 2분의 h 되는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 크기는 얼마일까요? 9.8 m 2분의 h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운동이지는 얼마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숫자로 써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 만약에 100줄이라 하자. 그럼 요것도 얼마일까요? 100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높이가 절반이니까 운동이지는 위치에너지 얼마? 50줄. 그럼 나머지 운동이지가 50줄. 이해됐어요? 세상에 꼭 2분의 h 여기만 짚어서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4분의 h 높이 되는 이 지점을 생각해볼까? 그럼 여기 25줄의 위치에 있는지 가질 거예요. 운동이지 얼마일까요? 그렇죠. 75줄이에요. 그래서 각 지점의 모든 역학적인 다 쓰십시오. 합이요. 같다 하는 거예요. 각 지점에 9.8 m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각 지점의 위치 에너지 운동이지 총합은 다른 지점 9.8 mh2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 이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모든 지점의 역학에너지를 다 쓰십시오. 합이 서로 같습니다 하는 게 역학에너지 보존법칙이에요. 역학에너지 보존법칙은 이게 내려오는 순간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이 증가했죠. 그럼 이걸 위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건 위치 에너지 증가했잖아요. 근데 속력은 점점점 느려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그 합은 뭐하다고? 각계 유지된다. 별거 없는 내용이죠. 근데요, 역할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굉장한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뭐였죠? 공기의 저항이라든 마찰이라든 이런 게 전혀 없대요. 뭐 우주 공간에서 나가는 거지. 여기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역할지가 어떻게 될까? 일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날 가져가는 건 맨날 시험 문제 보면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마찰 이런 거는 전혀 무시한대요. 이게 항상 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요 9.8 mh라는 위치 에너지가 토탈 나중에 뭐로 변한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변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mm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같다니까. 그래서 2분의 1 넘길까? 그러면 2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h가 바닥에 떨어질 때 v의 제곱이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속력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9.8하고 2하고 곱해가고 19.6 왔습니까? 하면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는 300%에서 가르치면 그냥 G로 표현하겠죠. 즉 루트 2GH가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력이에요. 이 루트 2GH가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력은요. 이 식을 이용해도 나올 수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속력 제곱 빼기 가만히 잡고 있었으니까 처음 속력 제로 2배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옵니까? G라는 지중 가속도 가지고 내려옵니다. 얼마 높이에서? H에서. 그래서 제곱근 하면 루트 2GH 넣는 거야. 굉장히 많이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높이가 4배, 9배 많아지면 바닥에 떨어진 속력이 2배, 3배 빨라지겠다고요. 공기 저항력이 있다면요, 마찰력이 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역학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뭘로 나간다고요? 뭐 소리 에너지라든지 열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로 나가요. 대신 그것들 싹 합하면 또 총 에너지는 보존돼요.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래. 근데 바닥에 떨어진 순간 속력 제곱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98줄이래. 이 줄 어디 갔을까요? 예, 그렇지. 소리라든지 공기와의 마찰을 통해서 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총 에너지는 뭐하다? 보존된다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역학 에너지를 또다시 뭐 전기 에너지를 전환한다든지 열 에너지를 전환한다든지 등등등 다양하게 에너지는 다양하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쌤, 왜 에너지 전기 같은 거 아껴 쓰라 합니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근데 걔네들이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기 어려운, 재활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전기 에너지 좀 아껴 쓰셔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거죠. 페이지 140, 141쪽에 역할제의 전환 그리고 역할제가 보존되는 케이스, 보존되지 않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소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만 어려워요. 물론 중학교 지금 세페이드 12 정도니까 중학교 수준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로 나갈 문제 한 3회차 정도 준비했는데요. 역시 중3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학년 더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면 이 문제들의 난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능이라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가서 수능 없이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뭐 끝끝내 수능이라는 그 길을 가게 되면 굉장히 난도 어려운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가 바로 이 역할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 내용 충분하게 공부 다 열심히 하시고 그 베이스에 여러분한테 3F 가르치는 거 중부장 하셔가지고 바고 가길 바랍니다. 알겠나? 자, 140쪽, 141쪽 다 정리가 됐다 싶으면 문제 풀이 시작하십시오. 자, 대박.